자, 합시다. 자, 오늘 이거 살짝만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은 교회 청소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할 거야. 하자! 자,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들어갈 부분들은 없는데요. 일단 여기서 enjoy 같은 경우에서는 3학년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강조하시는 거야.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건지 ing가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별을 지어주시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의 형태를 뭐가 들어가는 거냐 라고 하는 건 단순 어법 문제의 선지용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통해서 형태가 연결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이 지점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부분에서 however 이라고 해서 들어가져 있기는 한데,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표적으로는 일단 어휘 한마디로 ABC 주고 나서 연결어 확인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일단 그 지점으로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서 보시면 이때 exist라고 해서 나와져 있잖아요. 이 아이 우리가 자동사다라고 해서 수동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지점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타동사인데 수동태가 안 되는 아이들이 뭐 있었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나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타동사이기는 하지만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오형식의 해부가 아니라 그냥 가지다라고 해부해요. 그리고 이때 상태 동사다라고 하면은 보통 resembling이나 뭐 fit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학교에서 좀 많이 심화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뭐 이 부분을 다루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많이 문제로 다루셔. 그러니까 자동사까지는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주시는 게 좋아요. 자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수동태 동사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거,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었지? 이때 there과 here 다음에서 동사주어의 순서다 라고 해서 이때 얘네들 수일치 관련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계시다 라고 해서 듣기는 했었는데, 뭐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there과 here 다음에 동사주어 그리고 주어와 대명사다 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다 라고 했었는데, 이때 there과 here 같은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내용을 바꿔서 그냥 부사로 하자. 그러면 부사가 먼저 맨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주어로 배치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때 부사 같은 경우에서는 장소나 위치나 혹은 방향에 관련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거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얘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도치 부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였었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범위도 가능하고요, 고등학교 범위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익숙하다라고 해서 쉽게 보지는 마셔라. 변형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서 학교에서 조금씩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방향은 주어진 말이 어떤 품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서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때 obstructed다 라고 하는 것도 뒤에서 나오게 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PP, 한마디로 과거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다라고 하면요, ing가 있었고요, pp가 있었어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앞에 b가 있어가지고 얘는 그렇게 되면 진행이고 능동이잖아. 그리고 pp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동이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사가 얘를 받는 건지 얘를 하는 건지의 기준을 따라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는 태랑 똑같은 개념인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문제로 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 나오는 분사, 한마디로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자리가 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점들에서 조금 활용이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이 지점들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를 조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요. 크게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겠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했던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선에서만 조금 조심하면서 가시면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보시면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때 레마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어휘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아우로우다라고 하는 것도 흔히 문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한마디로 여기 자리에서의 어휘 문제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자리를 빈칸으로 뚫어두고서 이 자리에 어떤 전치사 들어가야 되냐라는 방식으로 들어가시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뭐 얘는 뭐 예극보형 특별하게 들어갈 건 없었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살짝 잘리게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라고 했으면 위에서 말했던 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사람을 이야기했던 거였고, 밑에서 같은 경우에서 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웬만해서 와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였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대명사 처리와 관련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위에와 아래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대명사 처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요, 네, Matt이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 가르쳤던 he랑 다른 사람인 거잖아.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thin이랑 crisp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자리가 누굴 대상으로 하냐라고 하는 거를 가늠받아가 이제 문제를 내셔가지고 그냥 둘 다 형용사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히스도 뭐 얘 가리키는 거지 한마디 와플 가리켜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거 같은 경우에서 쭉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일종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좋아하시는 선지가 뭐냐면 and 다음에 연결이 되어지는 얘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등위 접속사라고 했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nd but or이라고 하는 아이들, 이 세 아이들이 뒤에 나오는 아이를 어디 자리에 어떻게 연결해 주는 거냐 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냐라는 걸 되게 항상 내시다 보니까 이 지점 같은 경우에서는 꼭 잘 조심을 해주세요. 아마도 얘 같은 경우에서는 문장을 통으로 보지 않고 너가 명확하게 구문을 감안을 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아마도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용도란 말이야, 이런 지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시면서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본다라고 하시면요, 여기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3-1에서 중간고사 아이들의 이제 주요문법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부분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거든, 거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어브 복수명사 그 다음에 단수동사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학교에서는 이번에 뭐 3학년 애들은 이제 단수동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서 얘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2학기 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뒤에 단수동사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복수명사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 정도 얘 주어다 그래서 얘 동사다 하는 건 알겠지만 그 주위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의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냐라고 하는 걸로 꽤 가. 그 다음에 이것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few나 few 다음에서는 우리가 복수명사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 얘네들은 뭐 약간 있는 거의 없는이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서 단수냐 복수냐라고 하는 것도 작년에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올해 나왔고요, 이건 지금이고 얘네들은 작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꽤나 뒤에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디테일한 거를 따져보시는 걸 꽤나 좋아하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얘 와플 쓰다 S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라. 그리고 그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번에 다양식 꽤나 많이 설명하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 저번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핸드라고 하면 이 아이 동사의 뜻으로 무슨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 오케이, 건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다 라는 아이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요, 한마디로
사람에게 주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여기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때 투와 같은 전치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었는데 얘네 그래서 디오구 그 다음 아이오의 순서다. 다만 이때 아이오 디오 순서 바꿔줄 수가 있기는 한데 이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치사 어디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번에도 진도 나갈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1학년 2학기 기말 맨 첫 페이지에 아마 맨 마지막 문제였을 거예요. 첫 페이지에서 거기서 이때 아이오 앞에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던 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 기준으로 하면요 건네다 얘에게 이것을 이라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맞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 돼요. 아시겠죠? 전치사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오에게라고 하는 말이 먼저고 을을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온다. 그래서 사람 먼저 나오고 사물 뒤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뒤에 어떠한 전치사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 기준으로 접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처럼 이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때 it을 착각하시면 안 돼. 이때 it은요 원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와플을 넘겨주는 거니까 얘 받아준다라고 해서 복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를 콘 형태로 말았잖아. 그래서 이 콘 형태로 만 거를 준 거잖아. 앞에서 말하는 이 와플 덩어리를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명사 처리 조심하셔라.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 사고방식이 단순할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먼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요. 첫 번째 부분은 넘어갈게요. 크게 해당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헬드라고 하는 아이의 의미, 어휘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같은 경우에서 헬드가 총 2개 나오잖아.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끝에 부분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서 뭐 일종의 담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뒤에서는 잡다라는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가 홀드가 많이 쓰이는 의미가 개체하다라는 표현도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탈적의 의미가 다양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주어진 홀드의 의미가 똑같은 거 뭐냐, 뭐 다른 거 뭐냐 라는 방식으로 어휘 문제로 변형을 하시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은 알고 계세요. 조금씩 어휘의 양을 늘려주고 계셔가지고 어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서 얘네들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나눠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 나눠주셔야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였던 거야? 여기서 콘이 없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떠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콘이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거 드러내줬던 거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중간에 와플이 등장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명사 처리가 끝났었잖아. 근데 이 뒤에서는 뭐예요? 와플 말고 또 다른 예시가 있어. 한마디로 다른 식으로 와플이 만들어질 수 있어. 와플이래. 콘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걸 설명해 주게 되는 거라서 딱 정확하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거든. 이렇게 명확하게 끊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항상 이야기를 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서는 글의 순서나 삽입과 관련한 부분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순서나 삽입이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 같은 거 위주로 잘 파악을 해주셔야겠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 드리는 거야. 그리고 원래 작년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데 보통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는 안 나왔었어. 신일 중에서. 근데 이게 양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너네 학교에서 추가로 받은 약간 예시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살짝 모의고사식의 문제가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 주제나 빙판과 같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독해를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때 독해다라고 하는 건 1대1 번역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라. 그래서 얘네들이 제대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거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니 조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잘 보시면서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여기 자리에서 우리가 대시 생략된 거잖아. 근데 우리 이번에 주요문법이 관계대명사 내셨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였으니까 이때 대세 쓰임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another man이라고 하는 거. 이때 우리가 another 같은 경우에서는요, other이랑 on이 합해진 거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 기본적으로 이 on의 특성이 남아져 있다 보니까 단수명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얘가 단수냐 복수냐라고 하는 거 물어보실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애초에 S가 안 붙잖아요. 철자 하나 차이잖아. 그러니까 낚이기 좋아요. 뇌 없이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쉽게 낚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조금 더 쉽게 들어가자라고 하면요, 여기서 그냥 아더리냐 뭐 어나더리냐 갖고서도 문제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또 다른 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다른 예시가 한 가지 더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네들로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하셔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 형태, 동사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여기서 접속사 대시 있고 이 대절의 주어가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 앞에 나오는 man에 대한 동사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 형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에 부분에서 however, 여기서 however 같은 경우에서는요, 어휘로 알고 계세요. 한마디로 연결어 지점으로 알고 계셔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however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나 하지만 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반대되는 특성을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걸로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앞쪽에서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세계 박람회에서 라고 해서 명확하게 반대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이런 지점들의 however이 쓰일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적용이 많이 되어지는 건 고등이라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일단 however이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 알고 계셔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거 같은 경우에서요, 제 있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서 are easy to hold라고 해서 이때 얘도 얘 꾸며주는 거고 얘도 얘 꾸며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easy랑 fun이 연결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그 정도만 알고 계셔 주시면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도 전부 다 부사로 쓰였다 라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려울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맞지?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두 번째 줄에 있는 come up with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어휘로서 일단 조심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뭐 떠올리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얘 자체에 빈칸을 주시거나 아니면 뒤에서 있는 자리에 빈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휘 문제 단순하게 라고 생각해 주시면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특히나 문제로 나오는 게 투부정사, 얘네들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이때 이 자리가 오형식 자리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아이들을 빨리 외우면 외우실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다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징이 없으니 하면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특징이 없으니까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들어가 있는 뭐 원트를 포함해서 대략 10가지 정도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어? 라고 하면은 유진아, 네. 하나만. 뭘요? 원트 말고 하나. 리드. 안 돼요. 리드 안 돼요. 리드 안 돼요? 리드 같은 경우에서는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의 구조가 가능하긴 하거든. 근데 얘가 여기서 목적격 보호는 아니야.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혹은 부사,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도. 어, 네. 윤서야. 윤재야. 어드바이스. 이나야. 기억나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원아. 쿡. 어. 안 나. 네. 어. 텔. 어. 태연아. 카드. 어? 카드. 오케이. 다음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니? 응. 어? 호프 안 돼요. 호프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는 한데요. 목적어 투부정사의 구조 자체가 성립이 되어지질 않아요. 호프는. 기억나? 안 나? 하영아? 안 나.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뭐 enable 있고요, 그 다음에 increase 있고요, 그 다음에 allow 있고요, 뭐 force 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force도 나오고 아마 order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구조는요, 빠르게 외우시면 외우실수록 많이 좋을 거예요. 고등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들어가고요. 중학교 내신에서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라서 예, 알고 계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서 보시면요, 이때 맨 처음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때 여기 자리 여기서 명사로 쓰이는 거잖아. 뭘 말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서 얘는요 부사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나온 타인 꾸며주는 형용사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세 가지 쓰임이 다 나와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쓰임, 자리는 알고 계셔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우리가 문장에서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 자세히 안 하고 대략적으로 큰 그림만 그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거에서 모르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명사 자리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 들어간다. 그래서 주어 자리 한마디로 투부정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 따로 나온다. 근데 여기서 얘가 너무나 길다라고 해서 뒤로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데, 대표적인 문장의 구조는 입비 형용사 투부정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때 목적어 같은 경우에서는 동사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아이들이라서 이때 얘네들의 이 동사를 외워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3학년 애들한테도 지금 이거 다시 설명해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형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보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비동사 다음 투부정사 나온다 라고 하면 얘 보호구나, 얘 명사다 라고 하는 걸로써 알고 계시면 되겠다.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요. 이때 형용사다 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이 아이는 명사 수식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래서 뭐뭐 할 명사 혹은 뭐뭐 하는 명사 정도로 해석을 한다 하는 것까지만. 그리고 이때 부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혹은 부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하다, 투부정사 하기에 라는 의미 정도가 되어진다. 그리고 목적이랑 감정의 원인. 그래서 목적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마자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는 수거 두 가지라고 해서 인어돌 투부정사와 소해주 투부정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다. 그래서 감정을 느꼈다 투부정사 해서 라는 의미 정도가 된다 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머릿속에 빠진 게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안 돼요. 여기까지는 네 우리가 도피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머릿속에 박아놓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얘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얘 뭐 하기 위해서 라고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가 투부정사니까 여기 자리에서는 부사자리라 뭐 하기 위해서를 해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투부정사로 써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간에 잘라요. 중간에 자르고 여기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야 되니까 거꾸로 투부정사의 형태가 맞는 거지 라고 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때 이 부사 목적의 자리다 라고 하면 그냥 선지 주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꽤나 많아. 그러니까 이 자리 알아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서 보시면 for 30 seconds 라고 해서 있는데 현재 완료 들어갔었지? 중간고사 때? 안 들어갔었나? 현재 완료가? 기억이 안 나네? 이때 우리가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3학년 애들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요, 전치사 듀링이냐 접속사 while이냐 비교하는 거였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for 다음에서는 항상 시간을 나타내게 되는 명사와 그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온다. 한마디로 약간 좀 대략적인 시간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듀링도 전치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for이랑 듀링이랑 바꿔서 쓸 수 있냐? 안 돼요. 그냥 무조건 for이다 라고만 알고 계셔주세요. 아시겠죠? 문제를 정말 치사하게 낸다라고 하면 여기서 for이냐 듀링이냐 그런 거 갖고 장난을 치실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건 좀 많이 치사하고, 듀링 같은 경우는 뒤에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for이냐 since냐 갖고서 뭐 문제를 물어보실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너네가 현재 완료가 들어갔었는지 안 들어갔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뭐 어찌됐든 이때 그래서 그냥 for이다 라는 것만 일단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셔주시면요 크게 무리가 될 거는 없어요. 그리고 밑에 거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휘에서도 일단 조심을 해주셔야겠지만 세부 내용에서도 조금 조심을 해주실 만한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증가시켰다, 정기적인 손쉽기를 뭐 71%만큼 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increase나 regular 이라고 하는 건 뭐로 좋은 거야? 뭐 얘네 둘 다 좋겠죠. 근데 뒤에 거는 뭐가 좋아요? 이 아이는 17불이치로 좋은 거야. 그리고 뒤에서 and를 통해서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서도 일치나 혹은 어휘,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서 결국에 어느 정도만큼 줄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그냥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로든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은 알고 계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밑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not marking 이라고 해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걸로 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자리에 태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수동태 주용법 나갈 때 이야기는 했었거든. 우리가 그냥 동사 목적어라고 합시다. 기존의 삼형식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어 BPP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처럼 오형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라고 하고서 이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의 형태들 싹 다 가 가능해서 총 6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수동태로 만든다라고 하면 목적어 오잖아요. 그리고 BPP 오잖아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와요. 자, 그럼 여기서 형태가 변하는 건 뭐였어? 의사야. 저기서 형태가 변하는 건 뭐예요? 동사원. A 뭘로 가요? 네? 동사원형이 뭘로 변해? 좀 그쵸? 딱 여기서는 나머지 아이들은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동사 원형만 수동태로 갈 때 투부정사로 형태가 바뀌어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냐, 여기서 명사가 있었으면 여기 자리에 명사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부분에 태 좀 조심을 해주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서도 원래 기존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주요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 같은 경우에서 좀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 낼 거는 아니고,
일단 알고는 계셔라 추가적으로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건 가형식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 본문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잖아. 항상 수동태로 들어가는 목적어는요 동사 바로 다음에 있는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IO, BPP, BO가 된다. BO가 수동태 주어로 오고 싶다라고 하면 얘 동사 바로 뒤로 위치 이동시켜 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O 한마디로 사물이 먼저 오니까 전치사 살아나고 나서 IO가 되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수동태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치사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식 바꾸는 거에서 전치사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학교에서 많이 설명하셨다며 이번에. 그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수동태 바꾸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전치사 언제 들어가는 건지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출제된다라고 하면 많이 어려울 거야 이거.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자, 여기서 얘는 얘뭐 투부정사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는 알고 계세요. 네, 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얘는 제끼셔도 돼요. 그렇게 크게까지 들어갈 만한 필요는 없고요. 밑에 거는요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 이때 is making 있어요. 여기서 얘 동사고 얘 보호잖아. 그러니까 이때 making 같은 경우에서 투부정사로 바꿔도 딱히 상관없기는 해. 그죠?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보통 3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 라고 하는 거냐면 왜 3학년 얘기를 하냐 지금이라고 하시면은 이 지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3학년 교과서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야. 자, 그래 지금 여기서 B 플러스 ing다 라고 했을 때 이때 ing는 우리가 동명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동명사로 해석한다 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것이다. 분사다 라고 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을 구분을 하실 때는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동명사고요.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분사라고 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는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면 뭐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요 동명사, 그냥 진행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요 그냥 분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예시다 라고 하면요 슬리핑백이에요. 이거 잠을 자고 있는 가방이라고 할 순 없잖아. 이거 침낭이거든.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한 가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 동명사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예스인과 동등한 걸 찾아봐, 똑같은 거 찾아봐, 다른 거 찾아봐 라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는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보셨을 때 얘 동사가 뿌리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목적격 보호 들어간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때 앞에가 단수라고 해서 뒤에서 s 붙이지 마시라. 그래서 얘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ing 붙어 있는 이유는 뭐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서혜야. 여기서 ing 붙어 있는 이유는 뭐야? doing이요. 오케이. 그죠? 딱 여기서 like가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 거니까 ing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때 feel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해줄까? 감각동사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뒤에 형용사 나오게 되는 건데 감각이랑 like랑 같이 나오면 뒤에 명사 들어가 줘야 됐다라고 하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like 있으니까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 들어가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감각동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쯤 한마디로 예비고일 수준에서부터는 되게 흔하게 들어가는 문장의 방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장이 조금 뭔가 해석하기가 어렵다, 눈에 잘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 좀 위험하다.
예비고일 거 보기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너네 다음부터는 살짝 조금 더 외부 지문의 수준이 올라갈 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법이든 영작이든 간에 조심하셔라 라고 하는 거. 이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이거 앞에서 말했잖아요. 얘네 동사 똑같이 전부 다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로 오형식 목적격 보호 구조 가지는 동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 안 외우고서 느낌적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아니면 방법은 있어요. 그냥 현역 때 내가 공부했던 만큼 공부하세요. 그럼 가능해요. 네.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일 매일 12시까지 공부해. 그럼 가능. 그렇게 할 거 아니면 하지 마. 그러니까 외워.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조심하실 거라고 하면요. 이 자리에서 instead 있어요. 시간이 없네.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instead 대신에 라고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얘 연결어로 들어가는 ABC 순서 맞춘다라고 했을 때 조금 어렵거든. 원래 그런 연결어 파악하는 거에서 instead 같은 경우에서 조금 어려운 부류에 들어가 파악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알고 계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서 뭐 이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오형식인 거니까. 그리고 이때 once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주요문법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지는데 once가 접속사로 쓰인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하든가 혹은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시간절이다 라고 하고 조건절이다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부사절이잖아.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여기 자리에서 미래 쓰시면 안 돼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 써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우리 주요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거 같은 경우에서 얘는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지금 뭐 들어갈 건 없겠고. 그리고 여기서처럼 일반적으로 원래 예시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요, 이 예시 앞에 나오는 두 문장에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빈칸으로 추궁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이때 대시라고 들어가는 거 뭐 관계사죠. 그러니까 주요문법이잖아. 그리고 make sense라고 해서 들어가고요. 뭐 특별한 건 없겠고. 뭐 얘 같은 경우에서도 원래는 얘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 대명사 정도는 뭐 쉽게 하실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밑에 거 같은 경우에서도 얘 뭐 오형식 말고는요 특별하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보다는 얘 형태 물어보게 되실 가능성도 많다. 왜냐하면은 딱 동사 다음에 추구정사 들어가야 돼 ing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물어보실 수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얘 뭐 딱 그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 뒤에 거 같은 경우에서 마찬가지. 크게 지금 어렵게 들어갈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맨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일단 관계사 안 나왔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접속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속사 자리랑 관계사 자리랑 구분 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뭐 얘 주어 있고요. 그래서 얘가 주어, 복수냐 s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뒤에 동사 단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자리 전체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자리다 라고 하면은 일단 지시대명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있고요, 관계사가 있다. 근데 뭐 지금은 학교에서 관계 대명사밖에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시대명사다 라고 하면은 한 가지의 명사 가리키는 거잖아. 말 그대로 대명사니까 얘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시형용사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 명사라고 해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인 거니까 얘도 괜찮아요. 굳이 어렵다라고 하면 얘네 두 가지인데, 일단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서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였어? 윤우야?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 그렇죠? 이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명사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아시겠죠? 하나의 명사로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준아, 관계대명사 뒤는요? 불완전하죠? 수민아,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없어도 돼, 안 돼? 돼요. 안 돼. 네. 있어야 돼. 무조건 선행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앞에 무조건 명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쉽게 구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대를 구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정석적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뒤에 문장 완전하냐 혹은 불완전하냐 갖고서만 다뤄보셔도 웬만큼은 다 맞춰요. 다만 약간의 편법이라면 앞에 명사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 명사 존재하고요 뒤에 동사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격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부터가 살짝 애매해지는 게 학교에서 동격 제대로 이야기하셨어? 너네 학교 프린트에는 필기는 돼 있더만.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기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이때 동격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추상명사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대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상명사랑 뒤에 주어 동사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 동격은요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내실까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학교에서 요구하신다라고 하시는 건 접속사랑 관계사 자리로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수민아 구조 알아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때 that 다음에 바로 동사부터 들어간다라고 이제 주격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명사 있다라고 하는 거 제발 알아봐 달라. 아시겠죠?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명사 that 그리고 동사 나온다라고 하면 얘 그냥 얘 주격 관계되는 상사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아니면 that 앞에 명사가 없다 그리고 뒤에 문장 다 있다 그러면 접속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합시다. 가장 많이 쓰는 거.